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30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오는 10월 30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어려워 온라인으로 방식을 변경했다면서 페스티벌 기간 중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제3회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온라인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직접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페스티벌 기간에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특집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한국선거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 개막식과 폐막식은 선거연수원 별관 2층에서 진행하고 한국선거방송에서는 개막식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페스티벌 참여기관과 단체, 학회장 등 30명 정도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약 60여 개가량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일반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를 필요로 하는 공연, 문화 및 전시, 체험 형태의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참가자 안전과 다수 인원이 모이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사전 녹화 제작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사전 제작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발표, 토론자, 사회자 등 10명 이내로 최소화하여 운영하며 일반 유권자 등의 참여는 사전 제작 영상, 생방송 프로그램의 채팅, 실시간 영상 등 참여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당발전, 정책선거, 시민교육, 통일선거 등을 주제로 유권자 중심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의 장으로 정책소통, 학술토론, 경연대회, 전시체험, 문화공연 등 모두 5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정부 충남지방합동청사로 이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7일 내포 신도시에 있는 정부 충남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충남 홍성군 홍보급에 위치한 정부 충남지방합동청사에는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등 3개 기관이 입주했으며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전을 끝으로 모든 기관의 입주가 마무리됐는데요.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건물의 4층과 5층을 사용합니다. 1996년 대전 서구 둔산동 청사에 입주한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998년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수많은 선거를 관리하며 공정하고 유권자 친화적 선거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전에서 홍성 내포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더욱 견고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유관기관이 다수 위치한 내포에서 기관 간 협력 시너지를 활용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선거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정치인들이 현수막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인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설물, 인쇄물 등의 게시와 배부, 구호적, 자선적 금품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기 쉬운데요. 먼저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명절을 맞아 직과 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은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과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제외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의 선거운동을 포함한 명절 인사문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입 후보 예정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으로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 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활동은 할 수 있고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이번 추석 연휴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의 명절 인사 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 상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례적인 명절 인사인지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인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군 훈련소에서 대선 토론회 시청 금지 행위,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 공보 면수 제한, 선거 방송에서 수어, 자막의 임의적 방영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대선 토론회 시청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점자형 선거 공보물의 분량을 제한하고 선거방송에서 수어 자막 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는데요. 먼저 A씨가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중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담 토론회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로 인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훈련소의 대담 토론회 시청 금지 행위에 대해 대담 토론회를 시청할 경우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훈련병 생활관 내에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다른 수단들을 통해 선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훈련병들이 교육훈련에 집중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시청금지 행위가 자의적으로 신병 양성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기관병과 A씨를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 A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시각장애인 B씨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으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점자 출판 시설 및 점역, 교정사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점자형 선거 공보의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시각장애인이 선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조항이 B씨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점자는 일반 활자에 비하여 출판 시설이 부족하고 점역 교정사의 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제작할 수 있는 출판물의 양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각장애인 C씨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방송 등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1조 제3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 2, 제12항으로 인하여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 역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방송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 의무화가 특히 자막방송의 경우에는 규범적으로 상당 부분 구현되어 있고 한국수어,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CC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수어 자막 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등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수어 자막 방송 여부가 결정되는 점,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는 점, 방송사업자의 보도, 편성의 자유와 후보자,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CC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는 별도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투표 참여 불편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이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영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 제한 기준이 없는 것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확성장치의 수, 장소, 시간 등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 운용하고 있지만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공직선거법의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 제한 기준이 없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과 같은 항 제3호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심판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허용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평온한 생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학교 이후 시간까지 최고 출력 또는 소음 규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며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부합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되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 소음의 최고 출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둘 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에서 사용하는 확성장치와 관련하여 그로부터 유발되는 소음의 규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에 있는데 위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하면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의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고 후보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가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과 같은 항 제3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앙당 후원회 등록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의 키워드는 중앙당 후원회 등록 현황입니다.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후원회 활동을 통해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정치자금을 그 제공자로부터 직접 받을 경우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중앙당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 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중앙당 후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중앙당 후원회는 2006년 3월 폐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11년 만에 부활한 제도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당원이나 후원자들로부터 정당의 목적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정당 활동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당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앙당 후원회의 등록은 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형성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이나 규약 등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요구하는 외형과 실질을 갖춘 후 후원회의 대표자는 중앙당에 자신을 후원회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이에 중앙당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 지정서를 교부하면 후원회의 대표자가 중앙당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후원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형 등과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9월 11일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중앙당 후원회는 총 24개입니다. 중앙당 후원회의 후원은 개인 명의로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인단체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할 수 없으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은 후원할 수 없습니다. 후원인이 후원금은 연간 총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중앙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은 50억 원입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임기 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모금 기부액 한도액의 2배인 100억 원까지 모금 기부할 수 있습니다. 중앙당의 후원회는 우편, 전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의 통신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 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나 집회를 통해 모금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당이 정당법에 따라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면 중앙당의 후원회는 어떻게 될까요? 중앙당 후원회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 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 결의로서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각 후원회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3, 2, 1.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대규모 이동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에는 명절 인사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일 없이 꼼꼼히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